자, 이제 종목은 지난주 두 종목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간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젠 내일장 관심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트빌 박지훈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 CNC라는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황에서 50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시황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 CNC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간략하게 기업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IT 부분, 자동차 매매 유통업, 그리고 보안 서비스, 콘텐츠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출 비중은 IT가 62%, 그리고 유통이 30%, 보안 서비스가 4.5%, 콘텐츠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안 서비스와 콘텐츠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올 한 해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SK CNC 각 사업부 실적 전망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작년 11월 달이었죠. SK CNC가 1,700억 상당의 자사주 매입 발표 등으로 인해서 52주 신고가를 형성한 뒤에 지금은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적적인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SK CNC가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적 한번 나눠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SK CNC 사업부 파트를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IT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3분기 IT 서비스 영업이익은 2012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에 따른 사업계획가 축소 그리고 IT 서비스 투자 지연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 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안이 개정이 되면서 대기업 집단 소속 IT 서비스 기업들이 공공정보와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사업은 마진이 낮았던 구조였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공공사업 참여 제한이 큰 악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쪽에 투입되던 것들이 고마진 사업 부분, 특히 금융과 제조 서비스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매출에도 해외 시장 진출도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한국은행과 메일유업의 IT 아웃소싱 수주, 그리고 2012년도 방글라데시 정부 네트워크 구축 등 꾸준하게 수주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3월 달 SK 엔카를 흡수합병하면서 중고차 사업부도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점들은 SK CNC의 확고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지난 8월 달 SK CNC는 중국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중고차 시장으로 떠오르는 나라이며 최근에 인터넷망도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죠. 따라서 SK CNC가 중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엔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플랫폼을 현재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이익률이 높은 중고차 해외 수출 등으로 인해서 꾸준한 성장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회사인 인포색을 영위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인데요. 인포색 역시 올해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외 유명한 보안 솔루션을 국내에 도입하다 보니 해외 파트보다는 국내에 치중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해외 영업 경력이 있는 인디펜더스를 인포색 산하로 편입을 시키면서 해외 시장 진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안 서비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 가량 되는데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점진적인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은 좀 하락을 했지만 해외 시장 부분에 좀 노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성장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 유통업, 중고차 부분 그리고 보안 서비스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SK CNC가 이렇게까지 지난해 후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주도 대규모로 했었고요. 자사주 매입도 했었고 저는 근데 그중에서
제일 호재였던 것이 SK CNC와의 합병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회사 측에서는 계속 부인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의견이 좀 반반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SK와 SK CNC 물론 합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합병 가능성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병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SK CNC가 상장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 등을 발표를 하면서 그 자사주 매입이 그 SK와 합병을 그 전제로 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사업 성격상 합병을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될 수가 있는지는 저는 다소 의문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SK그룹 지배구조하에서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합병을 빠른 시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대주주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합병 여건이 좀 녹록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SK와 합병 기대감이 사실 SK CNC에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제한적인 분위기로 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정리 한번 해보고요. 매매 전략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올해는 선진국 주도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좀 본격화될 거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경기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그동안에 좀 잘 나갔던 소위 말해서 주도주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작년에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 올 한 해에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K CNC 작년 초 대비 연말 주가 상승률은 대략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14년도 SK CNC 안정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과 보안 그리고 유통 부분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기 회복 가능성으로 작년보다 나아진 IT 서비스 투자 환경 그리고 SK 엔카의 해외 시장 진출 가시화 등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면서 2014년도 영업이익은 대략적으로 2,600억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CNC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SK CNC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봉과 주봉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에 약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7거래일째 매도를 하는 점이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점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SK CNC 회사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매수가는 61선 근처인 12만 6천 원에서 12만 8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상단선을 크게 잡아서 15만 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 CN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월 말에 최고가 14만 원을 찍고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상승의 기조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6천 원에서 12만 8천 원대,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SK CNC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 역시 좀 비슷한 차트 모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파크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인터파크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SK CNC처럼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996년도에 국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응답하라 1994 드라마에서도 잠깐 나왔듯이 인터파크가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그 당시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등 기억 속에 있던 통신들이 좀 유행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인터넷이 크게 보급이 되고 현재 SNS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인터파크가 영위하는 사업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이커머스 그리고 M커머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커머스는 이제 간단히 일단 주부님들께서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 홈쇼핑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커머스는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휴대용 단말기로 이용하는 상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쪽을 보시게 되면요, 인터파크는 G마켓과 더불어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
운영과 여행 티켓 매매 쪽에서 높은 수익 달성이 기대가 되는 파트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다음 달에 상장하는 인터파크 INT에서는 B2C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에서는 B2B 라인을 통해서 국내 최대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 쪽을 보시게 되면요. 인터파크의 모바일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말까지는 대략 채 5% 미만이었지만 작년 3분기에는 약 13%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인터파크의 이커머스 그리고 N커머스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다음 달에 인터파크 INT, 인터내셔널과는 다른 용어인 것 같아요. 네. 인터파크 INT가 상장이 됩니다. 인터파크가 1월 10일이죠.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차익 매물로 좀 다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인터파크 INT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파크 INT는 이제 다음 달 6일 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인터파크도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인터파크 INT는 인터파크가 약 9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쇼핑, 도서, 엔터, 여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증시를 가로막고 있는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환율과 무관한 국내 내수 관련 주인 점, 그리고 높은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장외 시장에서 공모 예정가 대비 약 2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인터파크 INT의 높은 성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앞두신 분들이 청약이 시작이 되면은 청약을 받기 좀 어렵다는 시각들이 퍼지면서 그 투자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인터파크 INT가 상장이 되면은 지주사인 인터파크의 주가 할인율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은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INT의 공모 물량이 680만 주인데 우리 사주의 10% 그리고 일반 청약자의 20% 그리고 나머지는 기관들에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터파크 성장 스토리에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네, 인터파크 INT로 넘어가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INT가 그러니까 쇼핑, 여행, 여러 가지 티켓팅을 하는 사업이고 인터파크는 이제 지주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 차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인터파크 INT가 곧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이 지금 2014년도에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매매 전략을 좀 빠르게 좀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단기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2,000원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1선 라인인 1,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성장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매수가 12,000원, 그리고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칠센트의 빌 박지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